안녕하세요. 천안 알코올 아저씨예요. 오늘은 카찰죄 얘기를 할 거예요. 카찰죄는 들어본 적이 없겠죠, 잘. 옛날에 몰카라고 했던 거, 그게 요즘은 카찰죄라고 불러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심지어는 이제 금주 클리닉 하는 원장이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좀 납득할 수 없을 상황이기도 할 테지만, 저는 지방에서 몇 안 되는 금주 클리닉 양형 자료를 12년째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12년째 쓰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양형자료의 준비이기 때문에 항상 12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의사분들 중에서도 한방 신경정신과 쪽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자기가 금주 클리닉 한 거 자체는 2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금주 클리닉 양형자료를 써오고 있다는 거 12년 왜 그것만 얘기를 하나. 그것도 전부 다 양형자료랑 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12년이라는 사이에 카찰죄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2011년부터 썼단 말이에요. 2011년부터 법원이 여기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카찰죄가 없었어요. 아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카찰죄 때문에 양형자료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촬영을 당한 그 피해자한테 푼돈 집어주면은 거기서 합의를 하고서 끝나요. 아니 겨우 사진인데 뭐 그 사진 찍어가지고 어떡하겠어. 옛날에 뭐 필름 현상해가지고서 뭐 그럴 것도 아니고. 그때는 뭐 그렇게 별로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좀 많이 심각한 수위들, 뭐 화장실이라던가 아니면 탈의실 같은 데다가 몰카를 설치했다던가 원나잇 했던 상대방 샤워할 때 그거를 딱 몰래 찍었다던가 별 문제 안 됐어요. 그냥 합의금 주면 끝나. 다 옛날에 그랬어요. 합의금도 얼마 안 됐고. 그러면은 그때 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리 심한 수위라고 할지라도 그 합의금을 주는 순간에 다 끝나. 모든 게 옛날엔 그랬으니까 여기 올 이유가 없죠. 술 먹고 찍었어도 뭔 상관이야. 그냥 합의금 주고 말지. 그때는 합의금도 적었기 때문에 술 먹고서 찍었다고 할지라도 그 금주 클리닉 할 돈을 갖다가 주면은 그걸로 다 해결되는 건데 뭐하라고 있어 이거를. 그러다가 2013년, 그러니까 한 2년쯤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성범죄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친고죄가 아닌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을 하더라도 합의금을 몇 푼 쥐어준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합의금을 준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재판은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합의를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합의를 그냥 대충 했는지 뭐 윽박을 질러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꼭 제대로 된 용서를 받지 못했을 때는 그 이후에 계속 당연히 이어지는 재판에 영향을 끼칠 거거든. 그때부터는 카찰죄도 변호사님들이 저한테 보내기 시작했는데 아주 심한 수위였을 때 그때만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굉장히 고성능의 거의 똑딱이 수준의 그런 정도의 카메라를 누구나 다 들고 다니는 거죠. 얼마나 범죄가 늘었겠어요, 카찰죄가. 점점점 사건은 늘고 있고 점점점 사회적 인식은 안 좋아지고 있고 그에 맞춰 가지고서 점점 형량도 세지고 있고 형량이 세지다 보니까 합의금도 늘어나요.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정도로 비용이 늘어나 가지고서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한의원에서 금주 클리닉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 그분들 중에서 합의금 때문에 고민해 가지고 상담 도중에 우연히 은연중에 나왔던 그런 분들, 그 얘기를 두 건을 얘기를 하자면은 한 건은 길거리, 대개는 밤이에요. 왜냐면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개는 술 취해서 찍다 보니까 뭐 몰카를 몰래 찍지도 못해요. 몰카면 몰래 찍어야 될 텐데 취해가지고 제대로 찍지도 못하고 뭐 이러고 있다가 뭐 찰칵 소리 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잡혀요. 그러니까 저녁에 길거리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정확히 무슨 사진인지는 알 수도 없어요. 솔직히 그분도 정확히는 기억 못해요. 왜냐면 핸드폰을 뺏겨요, 경찰한테. 뭐 포렌식인가 뭔가 해가지고서 옛날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전부 다 뒤져본다고. 그래서 핸드폰도 없어 지금. 자기가 정확히 무슨 사진을 찍었는지조차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그분이 묘사한 바에 의하면 대충 이런 사진이에요. 이런 정도의 사진을 그 포커스를 여기다 맞춰서 찍은 거지. 누가 보더라도 흉부를 포커스 맞춰서 찍은 게 확실한 그런 사진을 찍은 거죠. 구도를 이 정도는 다 입죠. 우리 모델들 평상시 복장 볼까? 이런 복장이 되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현대 젊은이들이 저녁에 뭐 친구들 만나러 나갈 때 이 정도는 입고 나가지. 보는 거는 되는 거죠. 보는 거는 자기 뽐내려고 나왔으니까, 자기 몸매를 뽐내려고 나왔을 테니까 괜찮은데 사진은 안 되는 거예요. 사진은. 변호사님은 기소 유예로 끝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 그렇잖아요.
합의를 반드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은 분명히 재판을 가가지고서 뭐 벌금을 얻어맞든지 아니면 징역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나오든지 어쨌건 유죄가 떨어져요. 이게 성목공이나 뭐 통매음이나 이런 거랑 달리 벌금형만 나와도 10년 동안 그 해당 경찰서에다가 신상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지, 그래야지 유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아니 재판 가면은 거의 다 유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합의를 끝내야 돼. 그래서 그분이 이런 정도의 몰카를 찍었다가 뭐 몰카라고 해봤자 대놓고 찍은 거지, 술 취해가지고서. 그런데 그 합의금이 500, 사진 3장에 500만 원이면은 모델들을 고용해서 찍어도 돼요. 사진을 3장이 아니라 3000장을 찍어도 괜찮아. 그래도 500 정도면은 찍는다고 오는 전문 모델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찍힌 사람은 기분 나빠. 합의금을 받아도 기분 나쁘고, 안 받으면 그거 더 기분 나쁘고. 나는 생돈 날라가고 거기다 뭐 대단한 걸 찍은 것도 아니고, 거기다 취해가지고 제대로 찍은 것 같지도 않고, 그 사진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은 뺏기고, 아주 난리도 아니지 아주. 그래서 이런 정도 사진 3장 정도를 찍었으면은 한 500 정도 합의 그거 하더라. 요즘은. 옛날에는 안 그랬지. 2022년 올해 기준이에요. 옛날에는 합의금 뭐 50만 원 달라고 하면 30만 원 주고 그랬다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은 이건 좀 세요. 이분도 역시 술 취해서 백주 대낮에 지나가는 여자 치마 밑에를 사진을 찍고 있었던 거지. 대낮에. 낮술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 찍은 다음에 왜 그 뭐지, 정말 사진도 아니고 그 액션 포토인가 뭐 그런 거 있다며. 사진을 찍으면 찍는데 그냥 또 동영상처럼 되는 뭐 그런 사진이 있대요. 짧은 거 몇 초짜리 그런 게 있대요. 역시 술 취해가지고 또 이렇게 더 하다 보니까, 뻔히 다 보이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은 다 몰카 찍는 거 다 알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잡아가지고서 또 경찰 불러가지고 또 그 자리에 잡혀간 거지. 그분은 이제 좀 크니까 늘 걱정했었거든. 그때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이, 그때 피해자의 변호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000만 원 원한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변호사도 썼고, 그러니까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1000만 원 부르니까 너무 버겁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고민하나 이러는데, 간신히 모으면 모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막 대출 얻고 이러면은. 근데 어느 날 약간 표정이 조금 펴가지고 오셔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합의하기로 했다고, 800에 해주겠다고 했대. 그래서 다행이라고. 그래서 이 정도면은 형사 조정을 가지 않아도 여기서 합의 다 한 다음에 조건부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마음 좀 편해진 상태로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이 정도 수위면은 한 500 정도는 각오하고 있고, 혹은 이렇게 밑에서 찍은 것들은 돈 1000만 원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 아무리 좀 짧게 찍었든 흔들려가지고 보이지 않건 그런 상관없어요. 어차피 자기는 그 사진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끝났더라. 근데 이게 술 취해가지고서 찍으니까 참 한심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다행인 건지 몰라요. 만약에 맨정신에 찍었다, 그럼 정말 골치 아파요. 그게 술 취해서 찍었으면은 금주클리닉 찾아다니면 되는데, 맨정신에 찍었을 때는 성도착증 프로그램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없어요. 옛날에 저희 한년에 오셨던 분이 을지병원 거기서 하는 걸 들었다고 했는데, 정확히는 몰라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규모가 큰 데가 아니면은 성도착증에 대한 정신과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그렇게 운영하는 곳들이 많지 않아요. 무슨 보건소 센터 이런 데는 없고.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정말 다행인 거예요. 이거 잡히지 않아 가지고서, 만약에 맨정신에 찍어 가지고서 몰래 잘 찍은 다음에 이것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신고해 가지고서 나중에 잡혔다, 그때부터는 참 골치 아파요.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가 있나. 여기 천안 신부동의 먹자골목에서 뭐 어제 뭐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서 돌아다녔던 20대 중반의 여자분 뭐 이렇게 찾을게요? 못해요. 못 찾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양형 자료가 빠져요.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잖아요. 맨정신으로 찍은 분들은 그게 잘 안 돼요. 합의를 못 보지, 용서를 못 받아요. 공탁을 누군지 알고 공탁을 걸어.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근데 술 취해서 하고서 그 자리에서 잡혔다면은 다행히 피해자가 그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이걸 갖다가 경찰이 와가지고 했으면은 어쨌건 피해자가 됐으니까 특정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할 수 있어. 돈은 좀 들겠지만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적어도 징역형 맞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합의를 할 수 있어요. 합의를 도전할 수 있지. 맨정신인 분들은 합의를 못해요. 상당수가 형량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는 술 취한 범죄 이외에는 볼 일이 거의 없으니까, 물론 가끔 저도 정신과 진료를 보기도 하는데, 정신과 진료를 저한테 볼 것 같으면 아예 정신과를 가시면 되지. 정신과 진료를 저한테 보실 때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정신과 코드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근데 정말 드물고 대개는 정신과 코드가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 오시는 건데, 어쨌건 저는 술 마시고서 저지른 형사처분 거리밖에 모르니까 거기에 비추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어차피 술 취해가지고 찍었다고 해가지고서 좀 나라에서 봐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금주 클리닉을 하는 것들은 좋은 게 아니라 술 취해서 했기 때문에 반성의 의미로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따라서 술 취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차피 술 취했다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술 취해서 저지른 칼찰죄를 생각했을 때 합의금은 똑같을 테니까, 술에 취했으나 안 취했으나 똑같을 테니까 이 정도 사지면 500, 그리고 이렇게 찍은 사지면 1000 정도, 이 정도는 각오해야 되는데, 이게 2022년 기준, 이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올라갈지 알 수가 없죠. 이건 거의 강제추행 합의금과 맞먹는 비용이에요. 실제로 강제추행 합의금도 올라가고 있고 카찰죄 합의금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언젠간 비슷비슷해질 거야. 지금 이미 비슷해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서 범죄를 저질렀다면은 일단 술은 끊으세요. 나중에 차차 절주를 하더라도 일단 끊지 않으면은 정말 골치 아파져요. 지금은 초범이지 나중에 한 번 더 그러면 그땐 재범이에요. 동일 전과 2범죄. 기소유예를 받았던 전적이 있으면은 그것도 재판에 다 들어가요. 다음에. 이것도 이게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재수없는 소리를 하는 것들이 익숙해져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금주 클리닉 하는 원장들 중에 상당수는 이걸 이해할 텐데, 이런 식으로 재수없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이것도 양형자료를 만드는 다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익숙해요. 지금 가뜩이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다 알겠지만, 이렇게 아픈 데를 찌르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것들도 그것도 금주 클리닉 양형자료에다가 다 써요. 저희가 나중에 어째서 이렇게 재수 없는 소리를 했는지.